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주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경기도 방어선이 무너져 설 연휴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청주 오창산업단지의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북에는 벤조피렌을 측정할 장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완공까지는 전국 23개 사업과의 경쟁을 통한 조기 착공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충북 지역 상가 공실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가 투자 수익률은 대체로 5% 안팎인데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경기도 방어선이 무너져 설 연휴가 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주의 구제역 의심 농가에 초동 방역팀이 급파됐습니다. 1, 2차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의 농장과 같은 O형 바이러스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증상인 침 흘림과 수포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간이 검사 결과 사료를 먹지 않은 소 한 마리에게서 구제역 양성 반응을 검출했습니다. 발생 농가 인근 500m엔 통제 초소가, 3km 안쪽엔 이동 초소가 설치됩니다. 충주시는 이 농가의 소 11마리와 인근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돌입했습니다. 총 산개소의 49마리를 바로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가 없어 공기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자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농가에서 발생해 백신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체가 충분히 생기는 놈 또는 안 생기는 놈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술자에 따라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환경부가 청주 오창산업단지의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창산업단지 인근 5곳의 벤조피렌 농도 조사 결과 양청중학교 0.29, 환경사업소 0.49, 오창지구대 0.60 나노그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U 기준치보다 낮고 전국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창산단 내 사업장 3곳의 배출 농도도 설치 허가 기준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거의 모든 유기물질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정부는 배출원 추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이제는 유해 화학 물질을 많이 쓰는 그런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특정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허용 기준치를 갖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벤조피렌 배출 기준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충북에는 이를 측정할 장비가 없는 겁니다. 지난해 오창산단의 벤조피렌 조사 역시 환경부 장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청주 오창뿐 아니라 도내 곳곳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벤조피렌은 현재로선 점검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대기 측정망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인 측정망 해가지고 건지하고 뭐 그런 성분들만 분석하죠. 충북도는 예산을 확보해 장비를 구매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괴산군의회 신동훈 의장 등 의원 5명은 군청 앞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삭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동훈 의장은 청정 자연을 파괴하고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민 500여 명도 군청 앞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열고 1시간가량 상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주 지역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병원성 여부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해당 지역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완공까지는 전국 23개 사업과의 경쟁을 통한 조기 착공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극적으로 부활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2년 전 예타 조사에서 0.37의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사업성을 따져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강호선 타고 강호축 따라. 하지만 강호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범도민 운동까지 벌이며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한 끝에 불가능이 현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29일 날 예타 발표되는 날이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기분 좋았던 최고의 날이었다. 충북선 고속화는 큰 관문을 넘겼지만 조기 착공이라는 또 다른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전국 23개 예타 면제 사업과 경쟁해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하고 오송과 제천, 원주 등 연결 구간 비용 3천억 원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가 유리한 점은 이 강호축성에서 충북선 고속화는 8개 시도가 이미 많은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북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세종시 요구로 반영된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와 평택 오송 간 북북선화 사업 선정으로 접근성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오송역을 충북의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할 교두보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오늘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대권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의 사선인 정우택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내 화합과 보수 통합, 반문연합 등 이른바 삼합의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은 대권을 노리는 당대표가 아니라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고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저 정우택이 당대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 만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이 공당답지 못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처럼 치러지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권을 발판 삼아서 지렛대로 삼아 나만이 대권 주자에 앞서가는 선점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직은 지난해 6.14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정우택 의원을 포함해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오세훈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는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내수 경기 둔화로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봤더니 충북 지역 상가 공실률이 매우 심각한 걸로 나왔습니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는 19.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전국 네 번째인데요. 충북이 상가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종시보다도 높게 나와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3.3제곱미터당 한 달 평균 임대료는 중대형 상가가 73,590원, 소규모 상가는 38,280원, 집합 상가는 55,110원입니다. 중대형 상가는 좀 비싼 편이지만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는 전국에서 가장 싼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겠죠. 투자 수익률. 결론적으로 충북 지역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체로 5% 안팎인데요. 전국 하위권입니다. 그래도 국고채나 회사채, 정기예금 수신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24개 도시의 상가 권리금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가장 비쌌습니다. 서울이 6위, 대전이 11위고 청주는 3,821만 원, 14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주에서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율은 상가 4개 중 3개꼴로 74%에 달했습니다. 이는 24개 도시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인데요. 이번 통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 학생 수가 줄어든 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줄이는 대신에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학급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35학급, 초등학교는 3학급, 특수학교는 27학급 늘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1개와 39개 학급을 줄이게 됩니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청주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5개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지의 고장 청주를 올해 독서대전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독서대전은 오는 8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와 정규직 전환 요구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태안화력시민대책위는 김용균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직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자투리를 떼서 모금한 6,40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형편이 어렵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는 129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도교육청은 그동안 3억 5,800만 원을 모아 790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GL기술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운천 주공아파트 주민 일동이 50만 원, 사단법인 한국생존수영협회 충북지회 윤정욱 회장 외 임원 일동이 33만 원, 주식회사 삼풍 이남곤 대표, 청주 가마리 다육소품 전문 스타그린, 청주농협 박종용 감사가 각각 30만 원, 청주 사창동 19통 주민 일동이 15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제천 백운면 매촌리 마을회, 제천 백운면 도곡1, 2 마을회, 청주 엄지산악회 일동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모금회는 오늘 청주 상당공원에서 117도를 기록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7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CJB도 오늘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모두 마칩니다. 지난 2달간 온정의 행렬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임직원들은 오늘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어 청주 오송의 공동생활가정인 해오름집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설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변재일 도당위원장과 오재세 국회의원 등도 청주 북부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고 상인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30분쯤 옥천군 옥천읍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42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25톤 화물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트레일러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해 김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직장 상사를 상습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6월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을 찾아가 3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충북 지역 인재 100명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도당 상설기구로 설치한 인재발굴 기획단을 통해 지방대 출신 인재를 우선 영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